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50+ 중부 캠퍼스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오디오북으로 자서전 쓰기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파린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180도 바꾸는 마인드와 태도의 힘. 윤인희. 2008년경 모 주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윤인희는 잘 아는 형님과 함께 막걸리를 한잔하기 위해 주점에 들렀다.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들어와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험악해졌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그를 제지하고자 했으나 소용없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행동에 나섰다. 그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그에게 다가가서 화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나 그렇게 느껴졌다. 약간의 대화를 하다가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는 애면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아까 그 젊은이들에게 노래를 한 곡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 행패자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던 터라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먼저 노래를 불렀다. 평소 즐겨 부르던 흙에 살리라. 조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그러자 서서히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결국 그 행패자도 함께 노래 불렀고 그 주점에 있던 10댓 명의 손님들이 모두 노래 부르고 나중에는 춤까지 추었다. 험악한 분위기가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처음부터 그 행패자를 지켜보고 한심한 세상이라고 한탄하셨던 70대 중반의 어르신 두 분께서도 함께 즐거이 춤까지 추셨다.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니 기분이 좋아지신 것이다. 나보고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막걸리를 들고 내 자리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따라주기까지 하셨다. 그분들은 50년 동안 함께 술 먹으며 다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즐거워했고 그런 분위기가 약 1시간 정도 흘렀다. 나는 약속이 있어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아까 그 젊은이들이 건널목까지 배웅 나왔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무척 아쉬워해 주었다. 무조건 잘못하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상 사람들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 원인 제공자를 비난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결과만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또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둔다. 자신 안의 에고에 머물러 있고 더 큰 자아, 더 큰 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의 힘과 생각의 힘이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편향되고 협소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나이 들어 평생을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주위 분들과 혹은 세대 간 소통이 안 되어 힘들어한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아닌가. 자신을 낮추고 주위를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윤인희는 남다른 관점이 있는 듯하다. 개인의 편안함보다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는 그분들이 흐뭇해지도록 하는 기질적인 면이 있다. 우리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윤인희는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고추 재배를 많이 하였다. 추수철에는
낮에 고추를 따고 밤에 그 고추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밤늦게까지 해야 하니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부친께서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축을 틀어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 곡을 따라 우리들은 함께 부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에 참 행복하였다는 기억이 난다. 나이 50대 후반이지만 윤린이에게는 꿈과 포부가 있다. 유한 킴벌리, 이랜드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나이를 거꾸로 먹었기 때문이다. 통상의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삶 속에서 일터에서 마인드와 태도를 단련하였다. 벼도 익으면 숙이듯이 몸은 낮추고 반대로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는 눕히고 확장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배었고 습관이 되었다. 어느 회사든 간에 조직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있다. 또한 각종 고질적인 난제들로 힘들어한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한국인이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회사들의 조직 문화를 윤린이는 간절히 바꾸고 싶다. 신뢰가 바탕이 된 경영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임직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신바람 나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런 역량에 대해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CEO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 모르는 것은 꿈꿀 수도 없다고 말한 칼 융이 생각난다. 역시 그러한가 보다. 신바람 나서 창조적으로 일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아무리 그런 분위기를 얘기한들 이해될 리가 만무였다. 최근 몇 년째 깊은 소통과 큰 소통이 가능한 분을 찾아다니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위축이 좀 됐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없었지요. 근데 이걸 계기로 연습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 우연을 찾고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나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기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근 10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CEO한테 제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한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오디오북 자선 쓰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가다듬을 수 있어서 참 너무나 좋은 수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세윤 선생님 감사합니다.